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영상 제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아침에 들뜬 나머지 좀 여러분들께 좀 뭔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저의 크리스마스 하루가 그냥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휴일인데, 네, 휴일인데, 몸도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일단,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지금 오후 늦게까지 밤이에요, 밤 지금.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지금 오전이 아니라 아까 올려드렸던 저녁 때 한 7시쯤 올렸나요? 6시 몇 분쯤 올려드렸던 그 영상 이후에 신청해 주신 종목들 이제 셀트리온, 산일전기, 대덕전자, 보로노이, 테크윙, 두산로보틱스, HLB 이렇게 7종목이고요. 뭐 다 하나같이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 14종목을 분석을 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뭐, 이렇게 종목이나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 또 이 평소에 이렇게 잘 댓글이나 뭐 댓글 많이 남기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틱 던져놓고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분석하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냥 틱 던져놓고 알맹이만 쏙 빼먹고 그냥 공짜잖아요. 뭐 제가 무슨 비용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칭찬을 바라거나 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들을 알게 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보람이 좀 있고 또 그러려면 구독자라든가 회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뭐 그런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부터는 별다른 피드백을 남겨주지 않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셨을 때 제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신청하지 마세요. 그렇게 피드백을 주지 않고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뭐 똑같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제 의견을 열심히 왜냐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 중요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이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허투루 그냥 대충 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그렇다고 뭐 아주 100%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신에 이제 평소에 평일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참고만 하시되 제 의견을 참고만 하시되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셀트리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이 공시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최근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배당도 역대 최고의 지금 최대 규모로 배당을 한다고 지금 12월 13일 날 공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한 12여일 최근에 한 11일 동안에 공시 내용들인데 전부 다 이제 뭐 시험 계획 승인, 판매 승인 획득, 또 승인 권고 뭐 획득, 사업 계획 승인, 무슨 허가 획득, 자사주 취득 결과 셀트리온은 지금 호재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주가가 못 가는 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길게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처럼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면서 시장에 애타게 투자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공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과는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준비를 착착 하고 있어. 아무런 차질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고 계속 시장에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수급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17만 원대 초중반에서 19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한 2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한 3주 정도 만에 올라왔어요. 근데 기관이 81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이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 중에 누가 사고 있느냐?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고요. 또 기타법인은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원래 자사주는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사주를 처분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죠. 근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자사주 취득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소각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배당도 이번에 뭐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같이 해주면서 아주 통 큰 배당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입니다. 뭐 여기서 불안할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17만 원대에서 더 살 걸 되게 후회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25만 원 정도 가 있다고 보면 그때 20만 원 안 넘었을 때 19만 원 얼마일 때 살 걸. 그 좋은 주식 TV에서 이 얘기할 때 나는 왜 비싸다고 생각하고 못 샀지? 그때 샀으면 주당 5, 6만 원 먹는 건데 그때 100주, 200주, 뭐 500주, 1000주 이렇게 살 걸. 그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진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이 이제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뭐 17만 주를 팔고 있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건 셀트리온이 미워서 팔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잖아요. 환율,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제 이런 그 정치 이슈와 그다음에 대외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은 그리고 개인이 계속 매도를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나올 때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향해 이제 금방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이제 현재 이제 지금 주가는 11선 부근에서 그 지지를 받고 이제 21선 부근을 탈환한 상태, 빼앗은 상태고요. 자, 지금 매물대의 상단이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에서 한 번 더 눌릴까? 이번에 눌렸었는데 지난주에 한 번 더 눌릴까? 이걸 뚫으면 어떻게 될까? 뚫으면 그 다음 20만 5천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뚫으면 21만 원대 초반. 근데 점점점 매물대 벽이 이제 긴 어떤 강한 그 매물벽이 이제 약해져요. 점점점.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23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금방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11월 15일 날 16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정말 암울했지만 어느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종목이고 그 선명하게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최근에 제가 한 몇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셀트리온 이렇게 분석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는 계속해서 이게 뭐가 걱정이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16만 원일 때는 사자, 이제 19만 원이니까 팔자가 아니라 저는 한 23만 원 정도 목표로 보고 계속 더 사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볼까요? 연간 컨센서스 볼까요? 24년에도 매출액이 60%가 늘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한 1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준다는 건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대외의 변수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이슈들이 25년도에는 매출액을 그냥 4조 5천억으로 1조 원을 늘리면서 영업이익도 1조 5천억으로 1조 원이 늘어납니다. 25년에는 셀트리온이 정말 엄청난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출발하는 해입니다. 매출액이 30% 정도 늘고 영업이익이 163%가 늡니다. 26년에는 이게 다시 한 1조 원 늡니다. 5조 4천억대로 늘고요.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27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짝 이슈일까요? 아니잖아요. 아까 공시 봤잖아요. 엄청 많은 지금 제품 라인업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떼돈을 벌기 위한 방향으로. 아마 27년, 28년 이렇게 가면요. 10조 원을 돌파할 날이 한 28년, 9년, 한 30년이 넘어가기 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분기 한번 볼까요? 분기 실적도. 이렇게 보면 지금 3분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찍다가 4분기에 영업이익이 1388%, 내년 1분기에 1745% 전년 동기 대비, 내년 2분기에 380%라는 놀라운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적들이 공개될 때마다 이제 4분기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제 1월 중에 이 실적이 나올 텐데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잠정 실적이 3월 말에 나올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아마 1분기 그러니까 1월 한 뭐 말 안에 이런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아직도 여전히 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 뭐 하는 회사일까? 그냥 간단합니다. 산업용 변압기 제조업체입니다. 변압기, 전기, 전선,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볼까요? 최근에 산일전기 57,000원, 56,000원 이런 가격대에서 74,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67,000원대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를 때 74,000원까지 오를 때 기관이 계속 사다가 최근 5일 연속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누가 팔고 있나?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관은 109만 주 매수 우위에 있고요. 외국인은 60만 주 매도 우위에 있다가 어제 24일 날 5만 6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산일전기는 상장 이후에 9월 9일 날 28,050원까지 밀렸다가 이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꿀렁꿀렁 하면서 반등 조정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21선을 바닥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번에도 이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어제 11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산일전기는 이제 아래쪽 21선을 향해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21선이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1선은 64,600원입니다. 그러니까 65,000원이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매물대도 64,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산일전기는 65,000원 정도까지 좀 추가로 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산일전기. 자, 그럼 산일전기는 실적 전망이 어떨까? 실적 전망이 좋아야 사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202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매출액 3,170억, 영업이익 1,000억, 1,023억, 매출이 3,1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산일전기 아주 좋은 회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매출액이 4,300억 원대로 37% 늘고 영업이익이 1,475억 원으로 44%가 늘 전망입니다. 역시 거의 30 몇 퍼센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산일전기는 너무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산일전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 부근까지 밀렸을 때 그때 지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기 실적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내년도 1분기에 55%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1,000억 원을 돌파. 역시 이상 없습니다. 결국 산일전기는 실적에 전혀 이상 없고 그 21선 부근까지 밀릴 때마다 계속 사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덕전기입니다. 자, 대덕전자 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42만 주 매수를 하고 있고요. 투신이 19만 주, 연기금이 3만 8천 주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19만 주를 사고 있지만 12월 13일 날 하루에 38만 주를 이제 들어왔지, 사실은 매도가 좀 우위에 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14,000원대, 15,000원대에서 계속 변동이 없이 그냥 큰 어떤 주가 상승이나 하락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일봉을 보면 계속 하락세죠. 올해 1월에 3만 원까지 29,950원까지 갔다가 이게 12,800원대까지 밀렸으면 엄청 빠진 거죠. 12월 9일 날. 그런데 제가 노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초록색 선, 그 60일선 따라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60일선의 저항, 이번에도 지금 파란색 화살표대로 60일선 부근까지 가니까 좀 음봉 나오면서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빨간색 화살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21선이 바로 옆에, 이제 바로 아래에 있죠. 그래서 대덕전자는 이제 지금 60일선이 16,300원 정도 됩니다. 16,200원. 그러니까 16,000원 부근에서 밀리고 21선이 14,800원입니다. 그래서 14,800원과 16,2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 21선 부근에서 다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스토캐스틱 보시면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약간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15,000원이 깨지고 14,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덕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 일단 바닥은 잡았습니다. 12월 9일에 바닥은 잡았고요. 이번에 21선에서 저점 이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60일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 그게 15,000원대 후반 정도가 될 거고, 60일선을 돌파할 때 그때 비중을 다시 한번 싣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기에는 조금 이번 하락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2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61선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도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24년도에 매출액이 뭐 거의 똑같죠. 0.09%, 영업이익 11% 늘지만, 근데 25년도에 영업이익이 157%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5%가 추가로 늘어나서 이 실적 상승세가 이제 25년부터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분기 실적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 24년 4분기에 매출액이 좀 꺾이는 게 좀 아쉽죠. 그러다가 1분기에 매출액이 돌아서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폭의 어떤 매출이 좋아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수 시점을 고르려면 21선 지지받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죠. 보로노이.
자, 보로노이는 어떤 종목일까?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파이프라인으로 초기 임상 개발에 집중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주로 폐암 및 유방암 등 항암제 분야 표적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 개발을 해서 초기 임상 1상 이상 안에 파는 거죠. 기술을 팔고, 네, 뭐 특허를 팔고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보로노이의 제품 현황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당사 보유 파이프라인 현황 VRN07이라는 핵심 물질이 오릭이라는 파트너사와 주요 적응증이 비소세포폐암이죠. 예, 폐암 치료제 지금 임상 1상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RN06이라는 게 HK 이노엔과 폐암, 갑상선 수치람 이런 적응증에 지금 현재 전 임상 단계 요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6개 또 핵심 물질이 있지만 아직 파트너사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보로노이의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떤 라이선스 아웃 계약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VRN07이라는 품목이 있었고 계약 상대방이 오릭 있었잖아요. 오릭 파마슈티컬스 미국 나스닥 상장사에 지금 2020년에 계약을 맺었는데 최대 7,362억 원 아까 임상 1상은 나와 있었고 7,362억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데 현재 154억 원을 수취를 했어요. 그리고 마일스톤이 65억, 총 219억 원 정도를 수취를 한 상태고 HK 이노엔과 했던 VRN06이라는 것은 지금 비임상 아까 임상 전 단계라고 전임상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밑에 보시면 비밀 유지 계약을 해서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보로노이는 기관이 85,000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도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달 전에 8만 원에서 74,000원, 69,500원 이렇게 갔다가 다시 82,000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봉을 보면 4월 달에 28,000원대에서 11월 달에 125,000원대까지 거의 4배 넘게 4배 반을 올렸습니다. 400% 정도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여기서 다시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올랑말랑 하는 자리고요. 자, 지금 회색 121선 부근에서 12월 24일 어제 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선 2개를 위아래 그려놨는데 121선 부근에선 좀 눌리고 아래쪽에 241선 부근에서는 좀 오르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만 지금 2,000원인데 대략 8만 한 6, 7,000원 121선을 잠깐 볼까요? 보로노이 121선이 지금 85,400원입니다. 그래서 85,000원 정도 되면은 주가가 빠지고 241선은 62,300원입니다. 그래서 62,300원인데 지금 지난주와 12월 초에 있었던 저점 자리가 68,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68,000원, 7만원, 68,000원 이런 자리 정도에서 바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아직은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에 매출이 120억 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6년도에 23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바이오 이제 종목들 신약 개발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본격적인 이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개발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수익이 나기 좀 어려워요.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종목도 그러니까 올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좀 나왔고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반등의 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제 엄청나게 올랐네요. 11%대. 어제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121선 부근에서는 눌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종목인가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수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있고요. 자, 지금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35만 주 넘게 사고 있고,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고, 아주 수급은 괜찮은 상황인데, 주가가 34,000원, 36,000원, 31,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37,0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왔네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테크윙이 급등할 때는 올해 초 작년에 10,000원 정도였다가 7월 달에 78,000원까지 갔네요. 테크윙이 78,000원까지 7배가 올라갔었는데 쭉 하락을 해서 9월 달에 30,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4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 그래서 지금은 12월 24일 기준으로 60일선에서 음봉을 그 전날보다는 올랐지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일선을 돌파할지 여기서 눌릴지를 잘 봐야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테크윙도 이런 반도체들은 이제 사이클 타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24년도에 올해 매출액이 1930억, 영업이익이 267억, 744%가 늡니다. 근데 22년도에 2675억, 영업이익 577억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정상이 아닌 거죠.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에 매출액이 6,500억, 236%가 늘고요. 영업이익은 2,071억, 675%가 늡니다. 그리고 26년에 8,640억, 2,680억. 지금 테크윙은 25년도에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 테크윙은 지금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라는 게 아주 낮아 보이고, 아직은 내년도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테크윙도 IR 자료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중에 13쪽짜리 IR 자료인데 10쪽입니다, 이게. 테크윙 보면 시장 전망과 기회라는 것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과 수요 확대 지속 전망, 그리고 당사 매출 및 수익 증대에 우호적인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AI 반도체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 이 세 가지를 지금 테크윙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히나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테크윙의 어떤 주가 흐름도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IR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IR 자료 찾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받은 건 아니지만 테크윙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종목은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일단 수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일단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특히 83만 주 넘게 팔고 있는데, 23일에 외국인 기관이 살짝 양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24일 날 이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51,400원까지 일단 왔는데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고, 자, 일봉을 먼저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20일 날 49,850원 저점, 23일 날 49,950원 저점, 24일 날 55,500원 저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토캐스틱도 RSI도 전부 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일요일 날 12월 22일 날 좀 자세히 두산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이 합병이 이제 무산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됐다.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 좀 안 좋게 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서 이제 지금 뭐 이걸 팔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5만 원 지지에 나오면은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뭐 전망이 나쁘냐 뭐 이렇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 전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24년도까지도 적자가 지속되는데 25년도에 1,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28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년에는 320억 원을 흑자를 내고 매출액도 2,400억 2배가 듭니다. 그러면 들고 가야죠. 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은 뭐 들고 가야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지금 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아예 뭐 전체 다 그냥 봤을 때 맨 처음에 그 상장하던 날 작년 10월 5일 날 시초가가 59,100원이고 종가가 51,400원이었습니다. 이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당일날 종가가 그러면 이 상장 당일날 종가 부근에서도 더 빠져 있는 자리. 그러면 처음에 10월 달에 그 왜 신규 상장주들 좀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32,150원까지 밀렸었는데 이게 124,500원까지 한 달 반 만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 밑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지금 이제 22일 날 방송했던 그 이제 첫 번째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 합병 무산 아픔을 딛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그 5만 원 밑에 그러니까 5만 원보다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5만 원 지지를 하자는 뜻이었고요. 5만 원 밑으로 살짝 빠졌을 때 그러면은 이건 반등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기회다. 반등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분봉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두산 로보틱스의 그 분봉을 12월 22일 이후 22일부터 이제 그 23, 24일 날 분봉을 보면 12월 23일 날 오전에 49,950원까지 밀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할 만했다. 5만 원 정도에서. 그리고 지금 52,500원까지 갔다가 어제 이제 조금 밀린 상태인데 밀리더라도 이게 그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242평선이 있죠. 51,200원이고요. 그 밑에 482평선이 있습니다. 51,1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제 51,000원, 한 51,000원 정도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제가 아까 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51,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1,000원보다 역시 밑으로 내려갈 경우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매수할 만한 자리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24일 날 어제 장 초반에 역시 242평선 3분봉상 242평선에서 딱 정확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 라인이 26일 내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1,2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51,100원, 2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HLB. HLB는 먼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리보세라님 말고 지금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리보세라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검색해 보면 먼저 11월 18일 날 나왔던 그 리보세라님의 미국 FDA 임상 현장 실사 통과 이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12월 3일에 나왔던 병용요법으로 중국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월 18일과 12월 3일에 이 두 가지 리보세라님 관련된 호재가 일단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급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지금 뭐 외국인의 매도가 56만 주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뭐 이 달도 그랬고 12월 그 3일 날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비상겸 사태 나오고 나서 이제 계속 팝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계속 매도가 이어지다가 어제 24일 날 79,800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밀렸죠. 66,700원까지 밀렸습니다. 연기금 계속 사주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수급이 계속 빠지다가 외국인 수급이 빠지다가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조금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HLB는 뭐 실적을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3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실적을 잠깐 보면 3분기에 영업 적자가 195억 원이 나왔고요. 누적으로는 928억 원이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영업 적자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 그 3분기는 294억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95억 원으로 한 100억 원 정도 그 영업 적자 폭을 좀 줄였네요. 매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HLB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지금 이제 꿀렁꿀렁거리고 있지만 그 지금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의 바닥 66,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HLB가 그 66,000원 부근 요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24일 날 저가가 66,300원이었는데 지금 66,700원이죠. 그러니까 66,000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HLB는. 그러면 뭐 지금 최근에 11월 달에 그 리보세라님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쭉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66,000원 정도가 바닥이라면 반등을 노려봐야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지금 과매도권에서 이제 곧 골든크로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HLB는 66,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고 이 66,000원에서 바닥 잡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21선, 지금 60일선, 21선, 11선 다 모여있기 때문에, 오밀조밀 모여있기 때문에 21선이 72,200원인데 여기를 단숨에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돌파하면 부딪혔다가 밀렸다가 부딪혔다 밀렸다 하면서 돌파를 그 다음에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241선입니다. 241선 77,700원. 지금 이제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HLB를 66,000원에 만약에 매수한다면 최종 목표 주가를 8만원, 79,000원, 8만원 정도를 잡고 좀 단기, 중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66,000원 확인 그 저가 저점 지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14종목이죠. 14번째 종목까지. 이거는 HLB는 아까 그 제가 3시에 마감한다고 해놓고 3시, 4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 종목도 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가 지나면 올해는 진짜 너무나 다사다난했고 너무나 악재가 많았고 진짜 마지막에 12월 달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정부와 대통령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뻘짓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뭐 어느 정당을 지지 이건 모르겠지만 내 투자금이 날아간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너무 열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아서 돌아버리겠어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 증시가 정확히 반등을 지금 미국 증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올해 미국 증시 투자하신 분이 평균
평균 그 수익률이 100%랍니다. 서학개미. 뭐 그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금 테슬라부터 해서 뭐 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도 지금 그 나스닥 ETF 가지고 좀 그 수익률이 120 몇 퍼센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말고 순수하게 국내 투자를 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에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다 지금 엉망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이거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00원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그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그 내년에는 25년에는 어쨌든 지금 이런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정부가 이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뭐 정권을 잡든 그게 뭐 그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그 망가지고 있는 우리 이 경제 체제를 빨리 바로잡아야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가 이 집권 이제 그것도 너무나 암울한데 다음 정부는 무조건 경제와 외교입니다. 경제와 외교만 보고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뽑든 누가 나오든 이 경제와 외교 트럼프하고 좀 대화가 되고 어디 그 외국에 어디 정상들 모여서 뭐 회의하고 이럴 때도 좀 주도하고 좀 이렇게 외톨이처럼 있지 말고 그 아젠다를 좀 주도하고 우리의 현안들을 좀 콕콕 집어서 요청하고 어떤 유치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뽑고 능력이 있는 정치 세력이 그 빨리 이 안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진짜 하여튼 뭐 더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올해 내내 힘들었지만 뭐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막판에 이 정말 어설픈 아마추어 같은 이 행동 때문에 그 국내 투자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듣기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오늘 하루 그 소중한 휴식일, 휴무일이기도 하고 이 휴일인데 세상에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14종목을 분석해서 영상 만들고 올려드리고 하는 것까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한 거니까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제가 괜히 들뜬 마음에 이 성탄절 뭐 도대체 왜 들떴었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들뜬 바람에 다 그냥 신청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종목을 하게 되면 좀 가볍게도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종목별로 5분 이내로도 5분이 뭡니까? 뭐 3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상황이 엄중하고 우리 증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당 2, 3분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정성껏 이 언급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으니까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잘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의 이 멘트를 토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도움이 됐어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있으면 저는 너무 보람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성탄절 다 지나갔고요. 이제 연시인데 행복하게 또 보람되게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